이어서 볼 내용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와 관련된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입니다. 먼저 어제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 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약하면 청와대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문건이 아니다, 이첩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 또 SNS 제보를 통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보 접수였고 이첩이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예, 일단 뭐 SNS 제보가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이제 플랫폼을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어쨌건 지금 문제가 되었던 거는 그 전에 의혹 제기가 되었던 부분은 특검 반원,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민정비서관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왔었죠. 그 검찰이든 언론이든 일부 언론이든 이런 부분이었는데 어제 청와대가 밝힌 부분은 검찰 출신의 행정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울산에 있는 한 공무원, 전직 공무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어떤 교류를 하게 되어서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들은 정보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정리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정관은 현재 국무총리실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오늘 일종의 이제 참고인 조사를 좀 받고 있다. 이게 이제 맥락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과연 이것이 검찰 수사가 그 유재수 건이든 뭐 이 김기현 건이든 그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불거진 수사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많은 언론도 사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제 김기현 수사권 같은 경우에 원래는 그 뒤에 이 하명을 누가 했느냐, 최종 지시자가 누구냐, 민정비서관이냐, 민정수석이냐 이런 문제만 남아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어제 그 청와대 발표대로라면 이게 좀 엉뚱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조국 수석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그 어떤 제보를 입수하고 그 부분은 그 당시 행정관으로서 충실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필요하다면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줘야 되겠지만 어쨌건 현재의 상황은 기존에 그렸던 그림과는 좀 다소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보입니다. 그 부분이 아마 여러 시청자들이 이제 혼돈스러워지는 부분일 텐데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그 강 위원장 말씀처럼 이게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이게 파생적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국 수석에 이걸 맞추면은 그림 전체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국 수석과 그 일가에 대한 비위 내지는 의혹 이 건과는 전혀 별개의 건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놔둬야 되고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만약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청난 게이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수석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을 묶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한간에 혹은 뭐 일부 신문에서도 쓰는 것처럼 알고 봤더니 조국 수석은 오히려 몸통이 아니더라. 라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드러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청와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의혹이 더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주의 주장들, 그다음에 서로 다른 진술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워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래서 그 첩보에 대해서 제보에 대해서 누가 생성을 했고 이게 어디까지 갔다가 경찰청으로 이첩됐느냐라는 건데 그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어제 분명히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당장 그마저도 이게 제보인지 첩보인지 혹은 청와대가 먼저 요청한 건지 아니면 제보자가 먼저 주었는지 이마저도 혼돈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청와대 해명이 오히려 의혹만 키워갔던 거고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으면서 전체 사건들이 오히려 국민들 볼 때는 혼돈스러워지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저께 지금 원래 청와대에서 얘기를 할 때는 최초 제보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당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공직자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후 들면서 송병기 지금 현 울산경제부시장이라는 얘기가 돌았고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됐으면 청와대도 그때 알고 있지 않았을까? 알았으니까 이 정도 얘기했겠다. 그러면 왜 브리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는 있어요. 뭐 여권 쪽에 있는 분들에게서도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얘기는 정당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다. 그리고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와 있으니 취재해 보시라. 이게 이제 어제 얘기였고요. 그래서 아직 그때 당시에는 아직 실명으로 누군가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 실명을 입장에서. 내놓기 어려웠다. 그거를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확인을 해서 네. 당사자에게도 확인하고 해서 이름이 실명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 청와대에서는 제보받은 사람의 신원을 밝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이제 이게 뭐 진짜 중대한 뭐 비리나 어떤 큰 문제가 돼서 이거를 뭐 청와대 내에서 쉬쉬하고 있던 일이 아니라 문제 제기가 들어오니까 확인하고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거고요.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이나 뭐 청와대에 갖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좀 놓고 무엇이 진짜 진실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최소한 확인 절차를 거쳤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지나치게 많이 나가 있는 부분들, 뭐 특검반원이 뭐 하명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했다거나 직접 뭐 지자체장에 대해서 감찰을 해가지고 불법적인 감찰을 해갖고 정보를 수집했다거나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최소한의 루트 확인할 수 있는 루트에 대해서는 또 어제 공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봤더니 이제 그 송병기 지금 현재 그 울산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박맹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사무총장을 얼마 전에 사무총장을 했던 이분 원래 그만뒀지만 울산시장이죠. 그분이 이제 울산시장을 하다가 김기현 시장하고 사실 바꾼 거 아닙니까? 네. 자리를. 네. 그 과정에서 이 박맹우 시장 때 사실 이제 국장으로 그 교통물류국장 정책 교통건설국장으로 이제 재직을 했었고 상당히 뭐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다가 김기현 시장이 오면서 뭐 좌천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과정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송철호 시장 때 캠프에 합류하고 그다음에 울산 부시장에 간 어떻게 보면 지방 여러 뭐 17개 시도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행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어떤 뭐 정권과 어떤 내밀한 뭘 맺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약간의 불만을 가졌던 뭐 김기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본인 주장은 내가 적극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우연하게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와서 왜냐하면 본인이 그 건설국장을 했기 때문에 건설업체 관련된 비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했고 또 관련돼 가지고 레미콘 사업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주무국장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나 이거를 과하게 몰고 가는 알겠습니다. 것을 좀 그런데 좀 더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림을 조금 단순화시켜 보면 이렇게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박맹우 시장의 측근이었건 뭐 김기현 시장 때도 일을 했었건 간에 어쨌든 송철호 시장이 당선될 때 캠프에도 관여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잘 나갔던 부시장까지 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을 거쳐서 민정비서관 쪽을 거쳐서 경찰로 넘어간 비리 제보가 이루어진 거는 그림이 일단은 완성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완성이 됐고 거기서 이제 미세한 부분을 너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논점이 흐려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치 선거에 개입하려 했느냐 혹은 선거 공작을 했느냐 이런 의혹인 거거든요. 여기서 청와대 어제 해명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은 뭐냐면 좀 전에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공직자고 정당인이 아니고 왜 굳이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건 제보의 신뢰성을 흐트러뜨려 놓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보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제보의 신뢰성을 흐트러뜨리는 부분을 애매하게 처리를 했어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네. 자, 이거 문건을 받았어요. 문건을 받았다는데 무슨 캠핑장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캠핑장에서 만난 사람한테 쉽게 그런 문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최소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이 그런 식의 제보를 받았을 때 그거를 내가 컴퓨터로 옮겨서 뚝딱뚝딱 해갖고 정식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이첩을 한다? 네. 이게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맞느냐? 라는 두 가지 의문이 생기거든요. 제보를 처리하는 과정. 네, 그러니까 제보의 신뢰성 처리하는 과정이 다 석연치 않은 거예요. 해명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커지는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하려면 청와대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여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검찰 수사에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하도록. 네. 근데 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는 저런 해명성 브리핑을 그리고 오히려 의혹을 키울 수 있는 저런 브리핑을 했느냐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아직도 의혹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건 거예요. 저도 궁금한데 가이드라인은 준다고 해서 지금 검찰이 받아들이는 상황은 아니, 가이드라인이 아닌 것 같긴 아니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송병기라는 이름을 청와대가 이름을 특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요. 그거는 가이드라인과 전혀 무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비리입니다.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고 그 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했는데 그걸 기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그걸 전부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맞느냐? 그래서 그 기소까지 이르지 않았던 그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당시에는요 어쨌건 토착 비리에 대해서 많은 광범위한 어떤 뭐 비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보나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 다만 이거 문제는 뭐냐면 황운하 청장이 얼마 전에 밝혔듯이 울산시장에 대한 즉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 동생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와 그 비리 관련된 제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밝혀야 돼요. 잠깐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네. 저기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온 거는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고요. 어떤 부분들이 밝혀져야 이 사건의 실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보의 신뢰성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제보를 했는지 네. 아니면 정말 이런 비리가 있어서 제보를 했는지. 네. 근데 그 제보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많이 흔들려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네. 청와대에서 이 제보를 어떻게 처리해서 경찰청으로 이첩을 했느냐. 누구까지 알고 있었는지. 누가까지 알았고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네. 이 건이 경찰청으로 갔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애초에 받은 문건을 바로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서류 봉투에 넣어서 넣었다라는 건 이미 무너졌어요. SNS를 통해서 받아서 청와대 관계자가 만졌어요, 문건.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식으로 만지긴 가공이 했습니다. 됐어요. 네. 네. 이 그 부분은 건이 인정했고. 가공이 되고 그러면 이 개인 행정관 선에서 끝나서 이게 경찰청으로 갔느냐 아니면 백원호 비서관을 통해서 갔느냐 아니면 그 위에 또 누가 이 건에 대해서 협의했느냐 이거를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청와대가 그러면은 선거에 개입했느냐 선거에 공작을 했느냐 이런 것들의 근간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최초 제보자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분이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정영 마치겠습니다.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